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강좌에서 제가 배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강좌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대략적인 작업 방식을 보여드린 적이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번 강좌만을 보고 이래서 배치라는 작업을 하는구나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치 작업 자체, 그러니까 배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배치 작업을 무조건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블록 때부터 계속 쓰고 있는 이제 예제를 보면은 이제 조립도가 있고 거기에 부품도가 파생이 돼 있는데 각 조립도별 부품도들을 보면은 생긴 게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1번 부품, 얘랑 얘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똑같은 부품입니다. 단지 이제 얘는 여기에 조립되고 얘는 여기에 조립되는데 똑같은 부품이에요. 그럼 똑같은 걸 두 개를 그려놨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는 걸 두 개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카피로 갖고 왔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용량 낭비예요. 그래서 이제 그릴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나만 그려놔도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죠. 이렇게 하나만 그려놓으면 돼요. 그릴 때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니까요. 일단 도면을 전개할 때는 두 장의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두 장의 도면.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한 장의 도면을 만들어 놓고 요 조립도에다가 주기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연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는 사람이 진짜 신경 써서 안 보면은 얘랑 같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부품 번호가 아닌 다른 부품에서 그 부품을 찾는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할 때 다른 방법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도면 하나만 전개를 하고 여기다 이제 주기를 달아서 이 도면을 참조해라라고 걸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못 찾거나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부분은 도면을 따로 전개해요. 같은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일하지 않는 회사에서 계신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부품은 하나고 두 개의 도면이 전개가 돼야 된다. 이때 쓰면 좋은 게 바로 배치예요. 그래서 얘를 바로 부품에다 이렇게 넣어놓지 않아요. 부품을. 또 도면 양식에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양식은 지금 얘가 A4 사이즈용 양식인데 이 양식의 사이즈는 A4보다 큽니다. (420) (594) 나오죠. 594 420이면 저거 A2 사이즈예요. A2 사이즈. A2 사이즈. 그래요. 큽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비율을 2배를 키워줬어요. 왜 2배를 키웠냐?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게 A4 사이즈 용지거든요. 거기에 이만한 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딱 봐도 요거 하나만 해도 저 용지 사이즈보다 커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부품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그려서 한다 그랬는데 캐드 작업은 그렇게 작업 안 한다 그랬죠. 부품은 그냥 원래 사이즈 그대로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 종이의 사이즈를 키워준다라고 하는데 배치를 이용하면 키워줄 필요 없어요. 키워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부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부품들은 생긴 게 다 달라요. 생긴 게 다 다른데 이 부품은 아니에요. 이 부품은 이거 블록으로 만든 거니까 REF 에디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부품 사라졌고 여기 있는 부품 사라졌고 여기 있는 부품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블록 리퍼런스 편집으로 들어왔는데 저게 다른 것들이 사라졌다. 사라진 애들은 뭐다? 같은 블록이다. 즉 좌측면들은 하나의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걸 4개씩이나 전개를 해놔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나 도면은 얘네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4장이 필요하다. 가 됩니다. 마찬가지 얘네들도 종이의 사이즈는 안 키워줘도 되겠죠.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출력 형태를 만들어 줄 거냐? 그래, 작업의 편집만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끝냈다.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할 건데? 출력 형태를 정의해 줘야 돼요. 그럼 아까처럼 출력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걔를 카피해서 갖고 온다든가 뭐 그런 방식을 쓰느냐? 그러면 좀 파일 용량도 괜시리 커지고 쓸데없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2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싫다라고 한다면 배치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출력된 형태를 정의할 때 배치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배치의 작업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출력 형태를 정의해 준다 라는 거죠. 자, 일단 배치해서 작업하는데 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저기에 사용되는 세세한 명령들에 대해서는 추후 강좌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쓰는 대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강좌에서 그 명령들 활용법을 알아보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업이 흘러간다라는 개념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배치로 와서 일반적으로 배치 작업을 할 때는 출력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실무에서도 리미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력 형태를 정의할 때는 이미 종이 사이즈로 내가 사용할 공간의 사이즈가 귀결이 나요. 그래서 리미트도 걸어줍니다. LIMITS A4니까 0,0 297, 210으로 잡아줄게요. 자,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모델이 있는 항목을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그리는 게 아니죠. 불러오는 거예요.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불러오는데, 자, 일단은 도면 양식을 먼저 갖고 올 겁니다. 양식을 갖고 올 거니까, 자, 불러오는데, 이 불러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mview라고 해요. 나중에 명령을 명제해서 따로 다룰 거예요. 단축키로는 mv입니다. 자, 그래놓고 내가 불러올 화면을 갖다 놓을 사이즈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A4 사이즈니까 0,0, 297, 210. 딱 해서 정의해주면, 거기에 이렇게 화면이 하나 들어오죠. MV로 불러와주는 모델에 있는 항목을 보여주는 화면 자체를, 요 캐드에서 뭐라고 하느냐? 뷰포트라고 합니다. 뷰포트. 이렇게 뷰포트를 삽입했다. 자, 뷰포트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진 게 전체가 다 보이는데,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여줄 건 딱 하나예요. 이 양식 하나. 자, 이 양식을 이제 확대를 해주면 돼요. 확대를 해주면 되는데, 자, 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도 저 양식을 확대를 못해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얘만 있게 조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장의 형태를 귀결해 놓은 요 지금 배치에 있는 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해요. 종이 공간이라고 해요. 지금 종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안쪽, 내가 갖고 온 뷰포트 안쪽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델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모델 스페이스, M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MS, 명령어 단축키예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빠져나올 때는 PS 하면 다시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마우스로만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모델 스페이스가 있는 뷰포트 안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 해주면 들어가고, 아무 뷰포트도 없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빠져나와져요. 그래서 이제 더블 클릭하고 이제 여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 확대를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꽉 차게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 그릴 때를 생각해서 뭘 해주시면 스케일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스케일이 아니에요. 모델에 그려놓은 사이즈를 바꿔놓는 게 아니라, 걔가 화면에 꽉 차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어떻게 되냐, 내가 다가가서 크게 보던가 아니면 줄여줄 거면 뒤로 물러나서 작게 보던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에 꽉 차게 들어오니까 물체의 사이즈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체의 스케일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물체가 크게 보이게 해준다든가, 내가 뒤로 물러나서 물체가 작게 보이게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줌입니다. 줌을 통해서. 그래서 마우스 휠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쵸? 펜으로 이렇게 위치를 옮겨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럼 보이고 있는 내용이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양식이 화면에 꽉 차야 돼요. 이때 가장 쓰기 좋은 건 줌 명령을 써서 끝점으로
엔드포인트 여기서부터 대각의 끝점까지 엔드포인트 여기까지 딱 꽉 차게 들어와라. 그리고 나와서 빠져나와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러면 화면에 도면 양식이 꽉 차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뭐예요? 도면 양식은 불러왔으니까 부품이 들어와야겠죠? 자, 부품이 보이는 화면이 또 필요하니까 또 뭘 해주느냐? MV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번 화면은 도면 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도면 요 사이드에 있는 요 테두리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좌측 하단에서부터 여기 상단까지 화면을 갖다 놓겠습니다. 가 되는 거고, 다시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이쪽을 확대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여주게, 다 들어오게 확대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빠져나오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얘가, 이 안에 그림이, 종이는 A4 사이즈인데, 몇 대 몇의 비율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된 거냐를 몰라요. 그걸 알 수는 없는 거냐? 알 수 없는 건 아니고, 알 수는 있어요. 선택을 해보고, 한다. 뷰포트를 하나 선택을 하고, 이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스케일 오브 더 셀렉티드 뷰포트, 선택된 뷰포트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점으로 나오죠? 소수점 보시면은 저거 자릿수가 계속 뒤로 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한소수란 얘기죠. 저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대 몇 비율, 뭐 1대 3 비율, 1대 4 비율,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저렇게 필로만 제어를 하게 되면 정비율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비율로 제어를 해주려면 어떤 명령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뭐냐면 MV로 삽입된 뷰포트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명령 MV 셋업입니다. MV SETUP MV 셋업이에요. 셋업. 그러니까 MV 명령으로 뷰포트 삽입했잖아요. MV 명령으로 들어온 뷰포트를 셋업 설정해 주겠다. MV 셋업 을 실행하고, 지금 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이 디테일한 기능들에서 나중에 명령 강좌에 설명을 할 거고, 보시면 뭐가 있느냐? 스케일 뷰포트의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S 딱 해주면 뷰포트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게 그려져 있는 뷰포트는 요 테두리죠. 요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 엔터. 자, 그리고 그다음에 처음에 페이퍼 스페이스 유닛 물어봅니다. 자, 1대2 도면이에요. 지금 얘는 절반으로 줄여서 이제 포함해 주는데, 1대2가 되려면 페이퍼 스페이스는 1로, 그리고 모델 스페이스, 그 다음에 1을 입력하면 모델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 값을 입력하고 나면 모델 스페이스를 물어보는데, 얘는 2로 놓으셔야 돼요. 선생님 왜 그렇게 놔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의 길이가 1이면 모델 실제 제품의 길이는 2다라는 거예요. 종이에 1로 표현된 게 실제 제품의 길이의 2다 라는 거죠. 그러면 2라는 실제 제품의 2라는 길이가 1로 줄어서 표현이 됐다. 즉 2분의 1이다. 그게 1대2 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척이 적용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도면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명령어 수업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